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상반기 조정 후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자, 올 초에 이제 잠깐 1월, 2월, 3월까지 잠깐 조정장이 있었죠. 그죠? 조정장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1억짜리 아파트가 그러니까 2008년도 11, 12월 달에 11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19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이게 9억 5천으로 빠져요. 이게 서울시 이제 보편적인 30평대 시세의 흐름이야, 이게. 9억 5천까지 빠졌어. 그러다가 19년 한 5월 달 넘어서면서부터 10월까지 이게 다시 11억으로 제자리 찾아와. 10월까지. 근데 희한하게 한 달 만에 이게 13억 가네? 이게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지금 11개월 동안 시장이 지금 이런 거야, 지금. 계속. 그런데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시장에서 정책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래요. 믿질 않는 거지. 믿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 원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실수 시장으로 이제 완전히 거의가 전환이 돼버렸어. 뭐냐? 지금 제가 상담을 받아도요, 상담을 해도 아파트 살게요 라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투자로.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상담을 하면 여유자금 뭐 5억 있어요, 6억 있어요, 4억 있어요, 3억 있는데 어디 아파트 투자하면 돼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상담보다 어떤 상담이 많냐면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는데 집 사지 말라 그래서 집 안 사고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작년만 해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절대 못 사니까 급해진 거야.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아니야. 지금 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거의 철저하게 실수요 시장으로 만들어진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에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상반기에 매수 타이밍을 놓친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좋은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갈아타기.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갈아타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가만히 보니까 마포나 영등포가 훨씬 나 보이는 거죠, 이제.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상승률 보니 마포나 영등포의 상승률이 강동구보다 훨씬 높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강동구 아파트 팔고 마포나 영등포로 가겠다. 가만히 있어서 강서의 아파트 뭐 전세 끼고 1억 주고 사놨는데 한 3억 뛰어다 보니까 여유자금 이제 한 4억 생긴 거야. 자, 이 돈 갖고는 강서구에 있는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에 나와서 영등포나 신도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포권역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갈아타기 수요들. 더군 막판에 지금 최근에 불 붙인 게 입시제도 개편. 막판에 불을 붙인 게. 자, 제가 저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요.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수도권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양극화 시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좋은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갈아타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 교육 문제를 고민할 필요 별로 없어요. 뭐 늦둥이 나신 분 계세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 문제를 고민할 분들은 별로 없어. 근데 봐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집에 대해서 고민을 언제 많이 하셨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마 40대 50대에 집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가 이사가 되게 빈번하게 이루어져. 그리고 그때 되게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지 돼요. 왜냐면 자, 봐봐요. 1, 2인 가구는 3기 신도시에 임대아파트 때려넣어도 뭐 갈 사람은 가고 말 사람은 말면 돼. 제가 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이냐면요,
노원구 별내, 아니, 노원구가 아니라 그 남양주의 별내 신도시라는 동네 있잖아요. 걔네들이요, 초등학교 입학 대충 어떻게 그 동네에서 한다? 이제 중학교 정도 되잖아. 엄마들이요, 애들 공부시키려고 중계동으로 실어나르기 바빠. 중계동 학원 가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내팽겨 두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좋은 주거 환경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애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잖아, 자녀들이. 그때부터 부모들이 되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안 그러셨어요? 그죠?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가서, 초등학교는 대충 떼어도 되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중학교를 고민해야 되잖아.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부모가 되게 고민을 해. 그리고 부부싸움도 그 일로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아버님 경험 있으시구나. 그죠? 아유, 그냥 여기서 공부시켜. 아내들은, 남편은 회사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아내들은 동네에서 학교 엄마들이랑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 개떡이네는 5학년 때 이사 간대. 철순애도 5학년 때 이사 간대. 다 이사가. 우리 애만 남으니까 되게 불안하죠? 그죠? 그게 여러분 아파트야. 그게 아파트 시장이야. 아파트는요, 오피스텔 다세대처럼 잠만 자고 나오는 집이 아니야,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라는 게 끼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좋은 주거 환경. 자, 우리 동네도 지하철 타고 되게 불편한 거 없이 사는데, 옆에 동네 보니까 동네가 되게 깨끗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집도 3억, 얘네 집도 3억이었다? 3년 지나니까 우리 집은 4억인데 얘네 집 6억이 돼버린 거야. 그게 좋은 환경이라는 거거든. 대표적인 데 어디예요? 대표적인 데. 뭐 대치동 뭐 당연한 거고. 목동 너무 당연한 거. 서민 동네에서 부자 동네로 바뀐 동네들. 에? 대표적인 데. 뭐 마포 같은 데잖아. 은평구 같은 데 봐봐요. 은평구. 자, 연신내에서 독립문역까지 있잖아요. 그죠? 독립문역까지 쭉 해서 이제 어디에 옥수 금호동에서 압구정에서 강남으로 들어와요. 은평구가. 제가 얼마 전에 이것도 방송에서 상담하신 분이죠. 30대 후반이래. 30대 후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30대 후반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39이라고 치고 39살까지 은평구에 산 거야. 근데 35살까지 35년간 은평구의 모습이 똑같았어. 은평구가 이 사람이 태어나서 35이 될 때까지 은평구의 모습이 하나도 변함됐고 없고 집값도 안 올라. 근데 36부터 변화가 일어나더니 39살에 집값이 갑자기 확 뛰는 거야. 4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재개발 아파트들이 막 입주를 한 거죠. 주거 환경이 좋아지잖아. 좋은 주거 환경. 근데 은평구보다 먼저 재개발이 된 동네가 마포구야. 마포가 은평구랑 똑같은 동네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포나 서대문이나 은평이나 도찐 개찐이야. 그냥 언제 10년 전에는. 근데 마포는 10년 전부터 달린 거지.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마포 있고 이제 학군 아파트 아니에요. 마포에 학군 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어요, 안 붙어요? 지금 붙잖아. 이제 이번에 대입입시제도 개편하면서 갑자기 전세 가격이 오른데 양천구, 노원구, 마포, 대치동, 광장동. 그죠? 순식간에 전세값 5, 6천씩 확 뛰어버렸대잖아. 마포는 이제 목동이랑 똑같은 급이야. 학군 아파트가 돼버렸어. 왜?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뭐가 들어와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이 마포에다 그냥 학원 계속 열어버리잖아.
대치동이랑 목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들이요, 마포에다 계속해서 학원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분점을. 대치 스카이, 청담 어학원, 이투스 뭐 이런 학원들이 계속 마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옛날에 마포랑 쉽게 얘기하면 마포에 살았어. 난 가재울에 살았어. 마포나 가재울이나 도찐개찐인데 가만히 보니 마포가 올라가. 안 되겠다. 나중엔 절대 못 들어가겠구나. 갈아타자라는 수요들. 그러니까 정부는 이 아파트라는 생각은 그냥 집이 없어서 비싸서 잠만 자는. 근데 집값이 왜 비싸겠냐고. 아니 마포에 짓는 아파트는 콘크리트에 뭐 금가루 뿌려놔요? 일산에 짓는 아파트는 그냥 세멘트고?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포에 짓는 아파트는 한국 사람이 짓고 일산에 짓는 아파트는 베트남 사람이 짓나? 아닐 거 아니야. 왜 분양가부터 향후 시세가 다 틀려지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은 뒷차를 탄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호가들이 매가로 바뀌어버리는 시점이에요, 지금. 조급하니까 지금. 급한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이죠. 지금 얘기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제 환상이 깨어졌어.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발표하기 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국토부에서 계속 언급할 때만 해도, 야, 로또 아파트다. 나도 아파트로 돈을 한번 벌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1순위자가 1,400만 명이. 야,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1순위자가 1,000만 명이었는데 400만 명이 또 늘었대요. 1순위자가 1,400만 명. 뭐 다 아시겠지만 서울 기준으로 가점 70점대. 이제 그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에서 깨진 거지. 야, 나는 분양가 상한제랑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청약통장이 있어도 아무리 1순위라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환상에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거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된다고 해서 시장이 막 달려드는 거야,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야, 분양가 상한제 27개 지역인데 가만히 보니까, 야, 거의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네? 이거는 서울에 아파트를 못 짓는다는 얘기구나.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아파트 평생 못 사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를 인지한 대기 수요들. 여태까지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막차 타는 거예요. 막차. 지금. 저는 이게 올 연말까지 뭐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아파트를 사거나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12월 달에 무조건 12월 달을 공략을 해야지 돼. 제가 봤을 때 12월 달에 금매 나올 확률이 되게 많아요. 어쨌거나 비과세가 올해가 만기야. 그건 아시죠, 다. 비과세 올해 만기라서 지금 제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각 단지별로 11월 아마 이제 말 정도 되면 물량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오고, 지금 물량들이 부동산들에서 하는 얘기들이 물건들이 조금씩 계속 나오는 폭이, 그러니까 물량들 나오는 양이 많아지고 있다고들 해요. 근데 12월 달 안에 어쨌거나 정리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 그 안에서 금매를 찾으면 어쩌면 올 초의 시세 정도로 잘하면 살 수도 있다. 부동산도 전략이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하나를 계약을 했는데 많이 깎았어요. 요즘 같은 상황에 많이 깎았어. 이제 많이 깎으려면, 제가 많이 깎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죠.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니까 대출이 2건이 잡혀있어,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급한 사람이야.
맨 처음에 나온 금액에서 한 2천만 원 바로 빠져서 나왔더라고요. 내가 그걸 계속 봤거든. 그러니까 시세에서 한 2천 정도 빠져서 나와서 바로 전화했죠. 계약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집값의 한 60% 정도를 중도금으로 줄 수 있냐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급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집값의 60% 정도는 내가 바로 돈을 줄 수 있는데 중도금으로 빠른 시간에 그것도 대신 그 60%로 지금 네가 당신이 갖고 있는 1순위, 2순위 근저당은 다 맞소를 해야지 된다. 이제 다라는 이제 단서 조항을 달고 거기서 계약서를 쓰면서 집값을 또 한 번 깎았어요. 뭐 얼마 깎았는지는 말씀 제가 못 드리고, 근데 어쨌거나. 근데 이런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대출 때문에 나온 거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나중에 부동산을 통해서 들어보니 이 사람도 어쨌거나 12월 달 안에는 무조건 정리해야지 되는 아파트였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올 12월 달 안에 이런 아파트들이 쏟아질 수도 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부지런히 부동산 다녀야지 돼. 여러분 부동산이랑 안 친하면 그런 물건 여러분들한테 주겠어? 부동산 가서 복비 깎으려고 그러면 그런 물건 안 줘요, 여러분. 저도 중개업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지만 자꾸 와서 복비 깎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동네 사람이라고 해도 좋은 물건 안 줘. 아니, 똑같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주면 200만 원 받는데 이 사람은 130만 원 주면 누가 130만 원 주는 사람한테 물건 주고 싶겠어. 네.